자, 어느덧 우리 사진 측량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사진 측량의 응용 쪽이네요. 여기선 먼저 항공 사진 측량과 지상 사진 측량을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거의 끝이 났네요. 자, 항공 사진 측량과 지상 사진 측량의 비교입니다. 자, 먼저 이 항공 사진 측량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후방교회법에 의해서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지상 사진 측량은요, 전방교회법에 의한 관측을 해요. 자, 근데 요 얘기는 잘 들어야 됩니다. 과거에 이랬단 얘기예요. 현재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그럼 우리 먼저 이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전방교회와 후방교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법은 평판 측량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 평판 측량이 세부 측량으로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현대 측량에서는 자꾸 밀려 없어지는 그러한 분야긴 해요. 하지만 이런 교회법이라든지 방사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초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요 평판에 대한 얘기는 부록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필요한 부분들은 그 부록 부분에 보면 세부 측량에서 평판과 시거 측량을 언급해놨는데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전방교회법부터 설명하죠. 전방교회법은 뭐냐면 내가 위치를 알고 있는 지점에 기계를 세워요. 즉, 기계를 세운 점의 위치는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지점을 관측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모든 미지점들의 위치를 결정해내는 것이 전방교회법입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후방교회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위치를 모르는 지점에다 기계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치를 아는 지점들을 관측해가지고 역으로 내가 기계를 세운, 즉 미지점의 위치를 결정해내는 게 바로 후방교회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항공사진 측량이 후방교회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게 좀 달라집니다. 왜냐?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죠. 항공사진 측량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위치를 몰라요. 그 대신 지상에 미리 지상 기준점들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나서 사진을 인화해서 그 지상 기준점들의 위치를 이용해서 내가 사진을 촬영한 위치와 자세를 재현해내고, 그래서 모든 사진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구하는 게 항공사진 측량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촬영하는 지점의 위치를 몰랐었어요. 그리고 지상의 기준점들을 이용해서 역으로 항공기의 위치를 유추해냈었는데, 요즘엔 사진을 촬영할 때 항공기의 촬영 위치를 압니다. 어떻게? GPS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IMU라는 관성항법 장치가 같이 끼어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진은 과거에는 후방교회법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방교회로 봐야 된다는 게 굉장히 달라지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전방교회, 후방교회, 그래도 헷갈리죠? 좋아요. 한마디로 해결을 하죠. 자, 후방교회, GPS, 끝.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우리가 GPS 관측할 때 GPS 안테나를 아는 지점에 갖다 놔요? 모르는 지점에 갖다 놔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지점에 갖다 세워놓습니다. 즉, 모르는 점이죠? 아까 후방교회는 모르는 지점에 기계를 세워놓고 아는 지점으로부터 관측을 한다면서요. 그래요. 아는 지점이 어디 있어요? 이건 인공위성의 위치를 알아요. 인공위성은 궤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만 알면 몇 번 위성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점에 GPS 안테나를 세우고 알고 있는 위성의 위치에서부터 GPS 안테나의 위치를 알아내는 기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방교회예요. 그럼 다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하자. 뭐? 후방교회, GPS. 더 이상 얘기 없습니다. 자, 그럼 왜 지상사진 측량은 옛날부터 전방교회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지상사진 측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진기의 위치부터 정확히 결정합니다. 자, 사진은 2장 이상을 찍어야 되죠. 입체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2장의 사진을 촬영한다고 할 때 2장의 사진을 찍는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히 잽니다. 이걸 기선이라고 얘기하죠. 실제 지상의 거리죠. 그리고 대상물까지의 거리도 잽니다. 그리고 대상물에 여러 가지 타겟을 붙여놓고 모든 점들의 사진상에 표현된 대상물의 위치
위치를 알아내는 게 지상사진 측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상사진 측량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찍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문화재라든지 건축물 관측에 주로 활용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대가 바뀌면서 지상 레이저 측량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나왔던 항목. 항공사진은 후방교회다, 지상사진은 전방교회다. 요 의미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첨부를 하자면 현재 항공사진은 거의 전방교회로 오고 있다. 요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항목이 있어요? 항공사진 측량은 감광도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필름상에 맺히는 영상이 얼만큼 잘 표현되는가가 제일 중요했는데 지상사진 측량은 렌즈의 수차만 작으면, 즉 렌즈 왜곡 수차죠. 요거만 작으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항공사진 측량은 광각사진이 경제적입니다. 왜? 가급적 넓은 지역을 떠갖고 오면 우리가 사진을 적게 찍어도 항공 삼각 측량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상사진은요, 요거는 보통각이 유리해요. 너무 광각으로 가면 왜곡이 커져서 그냥 어차피 대상에서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영상을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각이 유리하다. 이 얘기도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진은 기상변화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거의 못 찍고, 앞에서 우리 그런 얘기 나왔죠. 1년 365일 중에 우리나라의 연평균 쾌청일수, 즉 날씨가 맑은 날은 80일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그리고 태양각이 45도 이상일 때만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상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 하지만 지상사진 측량은 여기에보다는 기상변화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밝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렇다고 비 오는 날 찍을 수 있나요? 그거는 안 돼요. 아주 흐린 날은 역시 지상사진 측량도 사진이기 때문에 많은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항공사진 측량은 대부분 축척 변경이 용이합니다. 사진을 어떻게 인화하느냐에 따라서 축척 변경이 가능한데, 물론 이것도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게 되면 축척 변경이 무척 자유롭죠.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지상사진 측량은 축척 변경이 좀 불편해요. 그렇다고 축척 변경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항공사진에 비해서 축척 변경이 불편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진 측량은 높은 평면 정확도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지상사진 측량은 항공사진에 비해서 낮은 평면 정확도를 가져요. 대신 높이는 조금 높은 정확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사진 측량은 경제적이에요. 근데 경제적인데 밭 한 떼기 촬영하려고 비행기 띄우진 않습니다. 넓은 지역에서.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스트립하고 그 블럭 배치 계획을 할 때 보통 30km에서 40km 정도 되는 그런 큰 면적을 떠갖고 온다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지역에서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지상사진 측량은 소규모 지역에서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네요. 자, 이번에는 지상사진의 촬영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크게 지상사진의 촬영 방법으로는 직각 수평 촬영이 있고요. 편각 수평 촬영이 있고 수렴 수평 촬영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그림을 보죠. 자, 요게 바로 직각 수평 촬영입니다. 요렇게 사진기의 광축을 나란히 평행으로 해서 대상물과 직각 방향으로 해서, 그래서 직각 수평 촬영이구나. 요런 용어가 왔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사진기 광축을 수평으로 놓거나 아니면 대상물의 직각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평면 촬영하는 방법이 바로 직각 수평 촬영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편각 수평 촬영이네요. 자, 사진기 축을 특정 각도만큼 움직여요. 좌측이나 우측으로. 그래가지고 이 두 개의 광축을 평행으로 촬영하는 방법이 편각 수평 촬영이에요. 그 다음에 수렴 수평 촬영은 뭐겠어요? 예, 두 개의 광축을 서로 엇갈립니다. 교차시켜요. 그래가지고 대상물을 찍는 방법. 요걸 수렴 수평 촬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고 왜 사진을 두 번 찍죠?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예, 두 장을 찍어야만 요 해당되는 노란 면 여기에 대해서 입체 영상을 얻을 수 있고, 입체 영상을 얻어야만 뭐를 뽑아낼 수 있어요? XYZ 중에서 Z 값을 추출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런 거 같이 염두에 두면 굉장히 공부하는데, 학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차량 측량 시스템에 대한 응용 부분이 나왔네요. 예. 요 차량 측량 시스템은 말 그대로 차에다가 측량 시스템을 싣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측량? 사진 측량 시스템을. 그래서 요 차량 측량 시스템은 우리가 MMS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차량에, 자동차에다가 GNSS 장비, GPS죠. 요 장비와 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 그래서 이게 관성항법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CCD 카메라를 같이 싣고,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대상물의 영상을 취득해서 기록하는, 즉 사진 기록을 하는 이런 장치가 바로 차량 측량 시스템이에요. 요 INS라고 나왔는데 요건 우리가 다른 말로 IMU라고도 합니다. 요건 뭐냐면 관성항법 장치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관성이라는 건 뭐예요? 예. 자고 있으면 계속 자려고 하는 게 관성이죠. 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계속 마시려는 게 관성입니다. 여기다 관성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관성이라는 건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는 성질이 관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급가속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몸이 뒤로 쏠리죠. 그 다음에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또는 좌측으로 급 커브를 틀면 몸이 오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건 왜 생겨요? 우리가 자동차라는 운동계에서 자동차와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계의 움직임이 흐트러져 버려요. 왜? 갑자기 가속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급발진을 하는 경우에는 차는 가려고 하는데 내 몸은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뒤로 쏠리는 거고, 급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차는 쓰려고 하는데 내가 안 쓰려고 하니까 내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거죠. 원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속도가 얼만큼 차이가 나나 요걸 감지하는 기계가 INS, 다른 말로 IMU예요. 과거에 이 관성항법 장치는 없어질 뻔한, 즉 과학계에서 사라질 뻔한 장치였어요. 그다지 응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얘가 GPS 또는 GNSS를 만나면서 완전히 부활하게 됩니다. 왜? GNSS의 가장 큰 단점은 뭐죠? 하늘이 막혀 있으면 신호를 못 받아요. 더 이상 관측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달고 터널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터널 주행 중 하고 뜨면서 신호를 전혀 못 받아들이게 되죠. 거기서는 위치 결정이 안 돼요. 왜? 위성 신호를 못 받으니까. 이럴 때 관성항법 장치가 가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GPS가 딱 꺼진 상태에서 자, 왼쪽으로 가속도가 붙었다. 앞쪽으로 가속도가 붙었다. 요걸 감지해서 계산을 해내죠. 그러면 이 GPS가 관측이 안 되는 그런 터널 지역이나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 INS가 대신 가속도량을 관측해서 현재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움직였다, 이쪽으로 움직였다는 걸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GPS 신호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치 관측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장치가 바로 INS예요. 그래서 이 INS는 GPS가 또는 GNSS가 사용을 못하는 지역에서, 불강력인 지역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돼서 요즘 여러 장치에서 GPS 또는 GNSS하고 같이 붙어서 활용이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러한 차량 측량 시스템은 대규모의 시설물 관리, 한꺼번에 차에다가 각종 기계를 달고서 쭉 관측해 갖고 들어오죠. 대규모 시설물 관리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또 공정관리 등에 응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모아온 모든 자료들은 GIS에 넘겨져서 GI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요것들은 교통통제 시스템이나 자동차 주행 시스템보다 더 정확한 경로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량 측량 시스템에서 얻어온 자료는 GIS 또는 자동차 항법장치, 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도로지도 제작,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각종 교통 관련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 MMS는 나중에 이 CCD 카메라 대신에 또 레이저 카메라를 싣고 관측을 하기도 해요. 그건 우리 뒤에 10장 레이저 측량에서
그 활용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 볼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요거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떤 건지 눈으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진 측량 끝났습니다. 무지하게 양이 많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진 측량은 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거의 한 학기를 다 잡아먹는 그러한 분량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지금 시간이 절약됐다고 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분야에서 누락시킨 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더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간 부분도 많을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 강의의 장점이겠죠. 컴팩트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수업을 하면 제가 가끔 농담도 하고 또 가끔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없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이렇게 해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짧은 시간에 이 사진 측량에 대한 전 범위를 다 다루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사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이라면 여기에 연결된 문제들은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요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도 잘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앞에서 내가 쭉 설명하면서 요건 지문에 잘 나온다, 요건 계산 문제가 잘 나온다, 요건 요러한 특성이 있는 시험에 잘 나온다, 요런 언급들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 측량 같은 경우는 기사 시험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목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꽉 전략 과목으로 잡고 있으면 기사 시험을 훨씬 수월하게 치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사나 행정고시 기술직은 더더욱 이 사진 측량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트렌드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 측량의 기본 원리들은 항상 시험에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측량을 꽉 잡고 있으면 6문제 중에 4문제 고르고 2문제 버릴 때 자신 있게 사진 측량 문제를 쉽게 논술을 펼쳐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자신 있게 쓰는 부분들은 그만큼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사진 측량은 다시 말하지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시험에 응시하든지 사진 측량은 굉장히 그 포션이 커요. 그래서 요거 여태까지 쭉 함께 학습한 내용들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반드시 되돌려 가지고 앞부분으로 반드시 되돌려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기술사나 행정고시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템을 모두 골라서 10점짜리로 완벽하게 답안 준비를 하고 요거를 계속 써보면서 답안 쓰는 방법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것들이 그 각각의 아이템들이 묶을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표정, 상호 표정, 접합 표정, 절대 표정 요건 각각의 아이템별로 10점짜리로 준비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뭉뚱그려 모으세요. 표정에 대해서 논술하라 라는 문제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템별로도 정리를 하고 묶어서도 정리하고 해서 10점짜리 답안과 25점 답안을 모두 같이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얘기해요. 사진 측량은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요 단원을 잘 다뤄두면 굉장히 효자 과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지만 그만큼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분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고했어요. 사진 측량 무척 범위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수식도 많고 외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어떤 시험이 됐던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에 활용하기가 무척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라고 그동안 사진 측량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진 측량을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